개막전부터 바로 돈 되는 경기들만 골랐습니다. 오늘은 3월 27일 MLB 초반 흐름 제대로 읽어야 하는 핵심 6경기만 정리했습니다. 선발 매치업, 타선 흐름, 그리고 후반 변수까지 실전 기준으로 딱 필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휴스턴 LA 에인절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개막전부터 확실한 카드 꺼냅니다. 헌터 브라운이 선발로 나서는데요. 작년 12승 9패, 평균 자책 2.43, 그리고 185이닝 206탈삼진. 이제는 단순 유망주가 아니라 리그 어급 에이스 반열에 올라섰다고 파도 무방합니다. 특히 포신 페스트볼의 위력은 리그 최상위권. 이 구위는 홈 경기에서 더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변수는 하나죠. 타선의 힘입니다. 전체적으로 타선 노쇠화가 진행되고 있고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격차가 꽤 큽니다. 특히 카를로스 코레아의 타격 컨디션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 하위 타수는 사실상 흐름을 끊는 구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무리 헤이더 공백까지 겹치면서 불펜, 특히 셋업 구간의 불안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LA 에인절스는 호세 소리아노가 생애 첫 개막전 선발로 나섭니다. 작년 10승 11패, 평균 자책 4.25. 무엇보다 평균 97마일이 넘는 싱커를 앞세운 극강의 땅볼 유도형 투수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명확합니다. 재구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장타 허용 리스크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타선은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결국 핵심은 마이크 트라웃의 반등 여부인데요. 네토와 샤뉴엘이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아델까지 작년의 흐름을 유지해준다면 이 팀 초반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 팀 역시 공통된 약점이 있습니다. 불펜 불안, 이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의 휴스턴 예전만큼 압도적인 전력은 아닙니다. 반대로 에인절스는 항상 시즌 초반 흐름이 좋은 팀이죠. 그리고 이 경기 포심 vs 투심이라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투수 매치업입니다. 하지만 소리아노는 원정에서 기복이 큰 투수고 에인절스 불펜 역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안정감에서 차이가 납니다. 홈 이점을 가진 휴스턴 애스트로스 승리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샌디에이고 디트로이트. 샌디에고 파드레스 개막전 선발은 닉 피베타입니다. 작년 이적 이후 13승 5패, 평균 자책 2.87.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냈죠. 특히 종회전이 살아있는 포신 페스트볼, 그리고 커브와 스위퍼의 조합이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홈 경기에서 유독 강한 투수라는 점, 이건 확실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아라에즈가 빠진 타선, 결국 남은 타자들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핵심인데요. 특히 작년 기대에 못 미쳤던 잭슨 메릴, 이번 시즌은 확실히 몸값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펜도 고민입니다. 수아레즈가 빠지면서 마무리 역할을 누가 맡느냐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타릭 스쿠발이 나섭니다. 설명이 길 필요 없는 투수죠. 2년 연속 4위 영상. 약점이 없는 에이스. WBC 변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정작 시즌 퍼포먼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원정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투수입니다. 타선 역시 꾸준합니다. 작년 집중력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콜트 키스가 한 단계 더 성장해준다면 타선의 완성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 흐름도 분명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팀 역시 약점은 분명합니다. 불펜 안정감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샌디에고는 작년 대비 전력 하락이 있는 팀, 반면 디트로이트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솔직히 선발만 놓고 보면 스쿠발은 스쿠발이다. 이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다만 피베타 역시 홈에서는 완전히 다른 투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후반 싸움, 특히 1점 차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상황에서 샌디에고는 접전 운영 능력이 나쁘지 않았던 팀이고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작년 원정에서 아쉬운 접전 패배가 꽤 많았습니다. 결국 승부는 여기서 갈립니다. 홈 이점을 가진 샌디에고 파드레스 승리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세인트루이스 템파베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개막전 선발은 매튜 리버라토레입니다. 작년 8승 12패, 평균 자책 4.21. 커리어 최다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내용을 보면 확실합니다. 9위 대비 기복이 상당히 심한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막전 선발 낙점 솔직히 의외라고 볼 수 있는 선택인데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포신 페스트볼의 업그레이드 여부.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전체적인 투구 안정감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타선은 변화의 흐름입니다. 작년보다 무게감은 조금 떨어졌지만 대신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인데요. JJ 웨더홀트의 개막 라인업 포함 이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불펜 안정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는 드류 라스무센이 나섭니다.
작년 10승 5패 평균 자책 2.76. 부상으로 150이닝에 그쳤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리그 최상위급 투수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구종 구성입니다. 포심, 싱커, 커터. 이 세 가지 패스트볼을 거의 동일한 구속대로 던지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스타일. 이건 분명히 큰 강점입니다. 다만 타선은 변수입니다. 작년보다 전체적인 파괴력은 다소 떨어진 모습이고 결국 아란다 카미네로 이 두 타자의 장타력이 터져줘야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카슨 윌리엄스가 하위 타선에서 얼마나 버텨주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무리 이탈 이후 불펜 안정감 작년보다 확실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템파베이 항상 예측을 벗어나는 팀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전력만 놓고 보면 예년 대비 아쉬운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세인트루이스가 라스무센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경기도 흐름은 하나입니다. 후반 승부. 리버라토레가 홈에서 나름 강점을 보이는 투수라는 점, 그리고 작년 대비 템파베이 후반 버티는 힘이 약해졌다는 점. 이게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승리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텍사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개막전 선발은 크리스토퍼 산체스입니다. 작년 13승 5패 평균 자책 2.50. 이건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인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WBC 한국전에서도 왜 이 투수가 팀의 에이스인지 확실하게 증명해낸 바 있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홈 경기에서의 강점. 이건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기대치를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타선도 안정적입니다. 카스테야노스 이탈이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밸런스는 작년 못지않은 수준이고 특히 하위 타선에 쉬어가는 구간이 없다는 점, 이건 시즌 운영에서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다만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요한 두란, 과연 마무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 검증이 필요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네이선 이볼디가 나섭니다. 작년 11승 3패 평균 자책 1.73. 이건 거의 리그 최상급 퍼포먼스죠. 부상으로 130이닝밖에 던지지 못한 게 유일한 아쉬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스플리터, 이 구종 하나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기입니다. 원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구위입니다. 타선도 변화가 있습니다. 시미언과 니모 트레이드 이후 오히려 팀 밸런스가 더 안정된 모습이고 와이언 랭포드, 에반 카터 같은 젊은 자원들이 기대치만큼 올라와 준다면 이번 시즌 텍사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팀 역시 명확한 약점이 있습니다. 불펜. 이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체스 분명히 위력적인 투수입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타격감이 좋았던 텍사스라고 해도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운 매치업입니다. 하지만 이볼디 역시 만만한 투수가 아닙니다. 결국 이 경기는 선발 싸움보다는 후반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옵니다. 텍사스는 여전히 불펜을 전체적으로 끌어다 써야 하는 구조, 반면 필라델피아는 확실한 승리조가 있는 팀입니다. 이 차이는 경기 막판에서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 승리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LA 다저스 애리조나. LA 다저스 개막전 선발은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작년 12승 8패 평균 자책 2.49.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왜 다저스가 그를 영입했는지 완벽하게 증명한 장면이었습니다. WBC에서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복귀 이후 투구 내용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죠. 이건 분명합니다. 현재 컨디션 기대치 충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투수만 좋은 팀이 아닙니다. 타선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타격감, 거기에 백업 자원들까지 폭발하면서 전체적인 공격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간 모습인데요. 특히 오타니 복귀 이후 타선의 파괴력이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흐름입니다. 불펜도 전력 보강이 있었습니다. 에드윈 디아즈 합류로 무게감은 올라갔지만 테너 스캇의 기복, 이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잭 갤런이 나섭니다. 작년 13승 15패 평균 자책 4.83. 커리어 대비 보면 확실히 아쉬운 시즌이었죠. 재계약 이후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슬라이더의 날카로움이 돌아오느냐. 이게 살아나야 전체적인 투구 완성도도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타선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키텔 마르테 트레이드는 결국 무산됐고 아레나도 합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중요해졌습니다. 상위 타선은 분명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타선의 지원, 이게 따라주지 않으면 공격 흐름이 끊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불펜.
작년 약점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두 팀 시즌 초반부터 자주 맞붙는 구도인데 이번 경기는 단순 전력보다 기세 싸움이라는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야마모토는 현재 완성도 높은 상태, 반면 갤런은 아직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저스의 타선 화력, 지금 흐름을 보면 쉽게 꺼질 그림이 아닙니다. 결국 이 경기 방향은 명확합니다. LA 다저스 승리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6번째 경기 시애틀 클리블랜드. 시애틀 메리너스 개막전 선발은 로건 길버트입니다. 작년 6승 6패, 평균 자책 3.44. 부상으로 이닝은 적었지만 131이닝 173탈삼진, 내용만 보면 여전히 리그 상위급 투수입니다. 특히 스플리터는 리그 최강급.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포심 패스트볼 위력 회복 여부. 이게 살아나면 전체적인 투구 완성도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타선도 나쁘지 않습니다. 브랜든 도노반 합류로 안정감이 더해졌고 작년 최고의 포수 중 한 명이었던 칼 랄리의 활약, 이번 시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쉬어갈 타순이 없는 구조, 이건 확실한 강점입니다. 불펜은 확실합니다. 문효주 중심, 서부지구 최상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는 테너 바이비가 나섭니다. 작년 12승 11패, 평균 자책 4.24. 기록보다 중요한 건 3년차 징크스에 가까운 부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포심 문제. 피안타율이 3할, 이건 명확한 약점이었고 이번 시즌 이 부분이 개선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타선은 큰 변화 없습니다. 스프링 캠프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전체적인 파괴력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결국 신인 체이스 데라우터, 이 카드가 얼마나 터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펜. 클라세 이탈 이후 마무리 구조가 아직 불안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시애틀 서부지구 1위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수 밸런스 자체가 클리블랜드보다 한 수 위입니다. 물론 클리블랜드도 탄탄한 팀이지만 결국 차이는 후반입니다. 불펜 안정감, 경기 운영 능력. 이 부분에서 격차가 존재합니다. 시애틀 메리너스 승리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경기들 전부 초반 흐름 잡는 데 중요한 경기들입니다. 개막 시리즈는 특히 선발 불펜 안정감, 타선 집중력. 이 세 가지만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분석도 더 날카롭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